안녕하세요. 육동인의 굿잡 육동인입니다. 주변을 보면요.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스펙도 나름대로 화려한데 기업체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서 속상하다. 그 이유는 또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자기소개서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요. 서류 전형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통해 직무 적합성을 살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실전편 그 두 번째인데요. 잘 쓴 자소서란 무엇이고 자소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바른채용진흥원의 박신영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출연이신데요. 네. 이 자리, 서울디지털대학교도 자주 오시니까 좀 편안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진행해 주셔서 네.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본격적인 자소서 얘기하기 전에 네네네. 최근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온 얘기가 대기업이죠. 현대자동차에서 대규모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으로 채용 방식을 바꾸겠다. 네. 이제 이런 발표도 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저런 평가도 나왔는데 이것이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 공채와 달리 네.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뽑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이제 줄어들겠다. 줄어들 것이라 보이고요. 직무별 채용 공고를 내서 뽑기 때문에 네. 직무에 적합한 경험이나 경력이 좀 더 필요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순수 신입, 경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들은 거의 선발하지 않을 거라고. 총 인원은 네. 줄지 않더라도 네네. 신입의 경우 약간 문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네네네네. 말씀이시네요. 그럼 우리 오늘 자소서 얘기를 하는데 네. 수시 채용인 경우에 자소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그다음에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네. 경력, 유사 경력이 좀 더 어필되어야 합니다. 거의 경력 사원 수준의 경력을 쌓아야 된다 이런 네네네. 얘기네요. 자, 취업 준비생이 잘 쓴 자소서를 우리가 좀 많이 봤는데요. 아주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취업 면접관으로서 그런 자소서 읽어보면은 이 지원자는 꼭 합격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습니다. 네네. 예. 자소서를 보고도 참 누군지 궁금하다. 네네. 네, 면접장에서 꼭 보고 싶다. 이제 네. 그런 자소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붙을 확률이 높겠죠. 자소서 그렇죠. 잘 쓰면. 네.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50% 이상은 스펙은 낮지만 자소서가 좋아서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기업 인사 담당자의 50% 이상이 이제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쓴 자소서, 세련된 자소서, 무슨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까? 아주 대단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일단 아무리 긴 문장이어도 한눈에 한 문장으로 요약될 정도로 가독성이 좋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네, 가독성이네요. 가독성. 그러니까 네. 쉽게 짧게 네. 맞는 내용을 담고. 네. 그리고 질문 내용을 잘 반영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사례 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관심 있게 읽을 수밖에 없죠. 자신의 사례를, 네네. 독특한 사례를. 네. 그다음에 불필요한 용어는 이제 용어 반복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요. 네. 적절한 문장 배열로 좀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불필요한 용어 안 쓰고 네. 똑같은 용어 몇 번 쓰는 거 맞아요. 말고 맞아요. 가급적이면 똑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맞습니다. 쓰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는 눈으로 읽지만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어려운 얘기네요. 예,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이 꼭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이 자소서 참 내용이 좋다. 좋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형식보다도. 네, 네. 그런 것들이 좋은 자소서, 잘 쓴 자소서라면은 부족한 자소서는 어떤 건가? 이른바 약간 나쁜 자소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그건 있나요?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죠. 무슨 내용을 하는지, 예, 무슨 말을 하는지 많이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그렇죠. 모르는. 이제 그런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고요. 불필요한 미사 여구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 누구한테도 어떤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좀 부족하다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누구나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게 자소서에 너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똑같이 성공한 사람도 많은 실패를 겪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죠. 더 가슴에 와닿고 네, 어필을 하듯이 네. 그런 사례들을 잘 소화시켜야 되는 네, 게 네, 중요한 네. 거네요. 자소서 쓰다 보면은 이제 그 고민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써도 되나? 안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쓰지 말거나 피해야 될 사항들도 물론 있겠죠. 네, 네, 네. 어떤 것들입니까? 자소서 항목에 질문으로 내용이 다뤄지지 않는 이상은 정치, 종교, 취미 이런 개인의 특화된 이야기는 네.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뭐 여행, 봉사, 동아리 뭐 이런 뭐 스펙은 아니지만 본인의 경험이다 할 수 있는 것도 차별화된 아이템이 아니면 굳이 쓰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연관된 것들을 찾아서 써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더 말씀 주시면.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가장 많은 이제 질문이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군대, 롤모델. 남자들은 다 군대를 그렇죠. 갔다 오니까 대부분. 예, 예. 예.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뭐 소중한 추억일 수 있지만 식상한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차별화된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자소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많은 남자 졸업생들이 뭐 군대에서 축구했다는 얘기 외에는 쓸 것이 없다고 해서 군대에서 축구만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똑같은 사례인데 차별화된 사례를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은 그렇습니다. 질문은 본인이 지닌 창의성을 발휘하여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례에서 군대 관련 사례인데 그 지금 제시한 사례, 이 사례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네. 한 문장 요약이 가능합니다. 아, 네네. 즉 군 복무 시절 군 대표로 안전 비전 발표대회에 참가해 연극을 준비하던 중 발생한 시간 부족 문제를 서랍형 탁자를 제작해 안전 시 무대에서 환복하는 기존 방식과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우수상을 받게 됨. 네. 네. 이 사례는 군대 이야기지만 차별화된 사례로 질문 내용에 맞게 한 문장 요약이 가능하고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고 성과를 냈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 가서 축구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다양한 그 자기 활동 중에서도 충분히 찾아내면은 좋은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럼요. 네. 이런 얘기네요. 네네.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소서 작성할 때 그 주의해야 할 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거 이제 부가적인 그 주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문체, 글 쓰는 문체를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문체에 일관성이 없으면 이거 혹시 누가 써준 거 아닌가? 라는 네, 대필. 예. 의혹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표절의 위험이 있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자소서를 보는데 네네네. 그 표절을 어떻게 걸러냅니까? 그게 내가 이거 쓰면 누가 이거 알아볼까 이런 네네네네. 생각도 사실 마음속에 들 수 있을 텐데. 기업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예. 자체에서 표절을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예. 그래서 서류 전형 탈락에 대부분 탈락 사유 중에 하나가 표절이에요. 예, 많습니다. 주로 표절이라면 어떤 내용을 문장 자체를 따오는 거죠. 예. 사례를 따올 수도 있고요. 문장 자체에 그 어느 범위까지를 이제 따와서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게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마다 몇 자 이상, 몇 문장 이상에 해당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거기에 걸리는 문장이나 그 자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그 시스템 우습게 보고 이렇게 했다가 그건 네네네. 그야말로 광탈이다 이런 네네네네네.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네. 또 어떤? 요즘은 기업마다 요구하는 글자 수가 달라요. 네네. 그래서 사전에 만들어 놓은 자소서를 그대로 올리게 되면 쓰다 보면 이제 온라인 작성이라서 더 이상 글자를 쓸 수 없거나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전체 되고요. 그 요구하는 글자 수에 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끔, 맞추는 게 중요하다. 네.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어차피 자소서를 면접관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3자에게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3자라 하면 뭐 주변의 친구를 얘기를 친구나 선배가 가장 좋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3자 이게 누가 되든 제3자는 자소서를 볼 때 좀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자소서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이라는 게 그 자기 혼자만 쓰면은 그 안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다 쓴 것 같은데 그 없는 거 있고 네. 머릿속에만 있지 아직 그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미스가 많죠. 그래서 삼자들이 한번 체크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 정리해주고 평가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이 사생활에 관한 부분도 많지만은 자소서 이런 것들은 제3자한테 꼭 컨펌을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취업 첫 관문이죠. 그 서류 전형 통과를 위해 그 자소서 잘 쓰는 법 총 3회에 걸쳐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방법을 잘 녹여서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합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육동인의 굿잡은 취업 준비생, 구직자 여러분들의 취업을 밝히는 길라잡이가 될 테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 취업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이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연에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엔 국내 최고 역량평가 전문가인 이성구 박사님을 모시고 면접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분은 바른채용진흥원의 박신영 센터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좋은 직업을 찾는 그날까지 육동인의 굿잡